안녕하세요. 화학원 온라인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루이스 전자점식에 관련돼서 설명을 한다고 했었는데, 루이스 전자점식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배우기 전 사전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전기 음성도와 그 다음에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지금 배우는 내용은 루이스 전자점식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사실 그 다음에 배울 내용, 분자의 구조에서 배울 그 분자 구조에 대한 내용들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 강의가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기 음성도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2단원의 전기 음성도가 그 주기율표의 주기성으로 원소의 주기성으로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 전기음성도 내용이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3단원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3단원으로 바뀐 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2단원에서 전기음성도를 배웠다면 이 3단원을 배울 때 아마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음성도를 한번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 사실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공동으로 이렇게 좀 분배가 되면 되게 좋겠지만,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받게 되는 급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의 급식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양만큼 분배가 되지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더 먹고 싶은 학생들은 다시 한번 그 밥을 나눠주는 곳에 가서 밥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을 조금만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적게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뭐 치킨을 먹는다고 합시다. 근데 3명이서 치킨을 시켰어요. 근데 닭다리는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닭다리를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공평하게 3명이 나눠 먹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만약에 형제가 있어서 그 컴퓨터를 쓰려고 막 아웅다웅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시간을 똑같이 분배하면 좋겠지만, 어떤 동생이 더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동생이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이 공평하게 나누면 좋겠지만 사실 공평하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다. 그것은 다 개개인의 특성과 개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기음성도를 한번 알아보자면, 전기음성도라는 것은 공유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가 공유 전자쌍,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전자가 2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쌍을 우리가 공유를 하잖아요. 그 전자쌍을 누가 더 세게 당기냐, 내가 더 당기냐, 너가 더 당기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측정한 값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값이니까 누군가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기준은 바로 플로린이 됩니다. 여기서 플로린이 왜 기준이 되었냐면은, 이 플로린이 가장 전기용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플로린보다 더 전자쌍을 잘 잡아당기는 그런 원소는 없어요. 그래서 플로린 기준으로 플로린보다 얼만큼 덜 당기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했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이 전기음성도 값은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전기음 송도를 측정한 값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링의 전기음 송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전기음 송도의 수치가 잘 나와 있죠. 잘 안 보일까봐 다시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자면요. 지금 보시면 플로린이 4.0으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위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고요. 플로린이 4.0으로 가장 큰 값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큰 값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산소가 3.5로 두 번째로 전기용소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소의 주기성으로 따져보자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 송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요. 주기율표에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전기음 송도가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즉 플로린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기음 송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이금속들을 보시죠. 전이금속들은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렇게 다시 낮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이금속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굳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공유결합에서의 전기음성도를 비교하는 값이니까 우리가 공유결합을 하는 것은 어떤 원소들이 결합을 하는 겁니까? 비금속과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을 하는 게 공유결합이죠. 그러니까 즉 비금속 원소들의 전기음성도만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나오는 뭐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베릴륨 이렇게 여기 있는 금속들의 전기음성도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지만 이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전기음성도를 외워야지만 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전기음성도 값을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탄소부터 플로린까지의 전기음성도 값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외우기가 쉬운 게 플로린의 4.0, 그 다음부터 0.5씩 쭉쭉쭉 내려가는 단계로 되어 있고요. 붕소까지도 2.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여기다 알아둔다면은 수소가 탄소보다는 전기음성도가 낮다라는 거. 수소는 2.1이고 탄소는 2.5라는 거. 그 다음에 염소랑 황,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둬도 인까지도 뭐 알아두면 좋겠지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좀 알아둬도 전기음성도만 알아둬도 어떤 식으로 누가 더 전자쌍을 더 잘 끌어당기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결합의 극성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결합의 극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즉 결합을 할 때 얘네들이 공유결합을 할 때 전자쌍을 가만히 중앙에 두는 게 아니라 전기음성도가 더 큰 원소가 전자쌍을 더 끌어당기니까 전자쌍이 이렇게 있다면 A와 B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 B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면 전자쌍을 B가 더 많이 끌어당기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전하가 B 쪽으로 쏠리게 되고 반대 상대적으로 A라는 원소 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무극성, 그러니까 극이 없다는 뜻이죠.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로 나뉘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다는 것은 즉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양쪽이 다 똑같아서 극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전기음성도가 똑같은 원소들이 누가 있을까요?
전기음성도가 똑같은 원소는, 그러니까 즉 원소의 종류가 똑같지 않다면, 원소의 종류가 다르다면 전기음성도가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도 아무리 키가 비슷하고 몸무게가 비슷하다고 해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먹는 양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기음성도가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둘이 만나게 되면은 무조건 전자쌍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쪽이 있다는 겁니다. 즉 원소가 완전히 같아야지만 전기음성도 값도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음성도 값이 같아야 되는데, 전기 음성도 값이 같으려면은 원소가 같아야 되므로 같은 원소끼리만 결합하는 경우를 우리가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같은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을 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 분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학식으로 H2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걸 우리가 수소 기체라고 우리가 많이 흔히 부르고 있죠. 이 수소 기체는 전기음성도가, 수소가 수소끼리는 전기음성도가 같기 때문에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같아져서 결국엔 극이 나뉘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즉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전자구름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자구름이 다 동일하게 퍼져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전기음성도가 다른, 즉 원자의 종류만 다르면 전기음성도가 달라지겠죠. 전기음성도가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하게 될 때는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그것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른 원자 사이에 있는 공유결합을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다시피 염소 원자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전기음성도가 더 작죠. 그래서 얘네 둘끼리 결합을 할 경우에 이렇게 전자구름이 염소 쪽으로 더 훨씬 더 쏠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극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염소 쪽에는 마이너스 극이 형성이 되고요, 수소 쪽에는 플러스 극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극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한 분자 내에 생기는 이런 전하들을 우리가 부분전하라고 부르는데요. 부분전하를 표시하는 기호로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런 기호로서 우리가 부분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전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온에서 하는 양전하, 양이온, 음이온과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얘네들은 부분전하라서 우리가 보통 1가 양이온은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전하들은 플러스 1까지는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극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기적으로 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부분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분자 내에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쌍극자라고 합니다. 그 전하 하나하나를 부르는 걸 우리가 부분전하라고 했고,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쌍극자를 가지고 있다. 즉 부분전하 플러스 양의 부분 양전하, 부분 음전하를 띠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얘기합니다. 한 분자 내에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쌍극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공유결합의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를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만큼 그 극이 떨어져 있냐, 그 극성을 나타내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사실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중성의 전기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은 극성이 심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네들이 훨씬 더 이질적인 극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극성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얘네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정도가 어떤 분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가 굉장히 크고 마이너스 전하도 굉장히 커서 굉장히 극성이 크게 띄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를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다라고 얘기합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이러면 얘네들이 극성의 크기가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극성의 크기는 자 전하의 크기와 그 다음에 두 전하의 거리 요거를 곱해준 것이 바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로 나타나신다. 즉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분 전하 각 극의 거리와 그 다음에 각 부분 전하의 전하량 요거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극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 값은 커진다라고 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를 여기는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표시할 때에는 부분 양전하에서 부분 음전하로 화살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양전하 쪽에는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서 플러스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부분 음전하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가도록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를 해줍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방향도 있거든요.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는 우리 벡터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래서 화살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화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화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화살표가 훨씬 더 긴 것이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그 분자 내에서 표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지금 이 첫 번째로 보이는 여기 분자는 물 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 2개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큰 동그라미가 바로 산소 원자입니다. 산소 원자는 전기 음성도 값이 3.5이고 수소 원자는 2.1이죠. 그러니까 산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전자는 산소 원자 쪽으로 쏠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산소와 수소 사이에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쌍극자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산소와 수소가 결합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자 내에 2개가 있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한 분자 내에 2개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CO2 분자인데요. CO2 분자는 가운데 탄소 원자가 있고 그 다음 양쪽에 산소 원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소 원자는 3.5의 그 전기 용성도를 가졌고 그 다음 탄소 원자는 2.5의 전기 용성도 값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원자의 전기 용성도가 더 커서 전자의 쏠림이 산소 쪽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부분 음전하는 산소에 생기게 되고 탄소는 부분 양전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산소 원자가 양쪽 2군데 있으니까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유결합을 하냐 보시면 탄소와 산소 원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죠.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는 건 다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쌍극자 모멘트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극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른 원자가 결합을 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가 다른 애들끼리 공유결합을 하면 무조건 쌍극자 모멘트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 본격적으로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